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궁시렁대면서 유튜브에서 그 어느 여자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참, 야, 노래 잘한다. 그런 가수를 하나 찾았습니다. 뭐 발라드 23년 차라고 그러죠. 린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 보니까 목소리가 한 7분의 1 허스키 정도 됩니다. 근데 노래가 완전 쫙 달라붙었어요. 에? 진짜 아주 잘 익은 수박 같아요. 아주 잘 익은 체리 같고 참외 같습니다. 아주 괜찮은 가수입니다. 이제 좀 더 겸손하고 계속 이렇게 착한 마음을 계속하고 이러면 아마 굉장히 괜찮은 가수로 클 것 같습니다. 아주 박수를 보내주는 가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굉장히 괜찮아요. 자, 오늘 그건 그런 대로 놔두고 오늘 가로등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뭐 잡곡밥 근데 뭐 이것저것 그냥 뭐 있는 거 다 집어넣어서 먹는데 그게 과연 맞냐 이 말이야. 오늘도 경상도에서 질문하신 거예요. 이것저것 다 누워서 먹는 게 맞는지. 선생님 유튜브를 보면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달라야 되는데 어떤 게 맞는지 그걸 좀 답을 내달라는 거야.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그냥 뭐 이것저것 다 그냥 아도 싸그리 그냥 집어넣어서 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곡밥 여러 곡물을 혼합해서 뭐 영양가가 많으니까 풍부하다, 좋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먹을거리는 반드시 좋은 것과 나쁜 독을 갖고 있습니다. 약이 되는 것과 독이 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맞으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선 이 잡곡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 게 식이섬유입니다. 근데 이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안 돼요. 우리 몸속에서 녹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녹이려고 큰 노력하면서 우리 몸에 열이 나고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시스템에 부담이 됩니다. 너무 잡곡이 많으면. 특히 나이 먹으면서 건강을 위해서 큰 잡곡밥이 좋다더라 해서 치아도 부시는데 저작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씹는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이런 잡곡을 넣으면 배에서 가스가 차고 또 팽만감, 복통이 나오고 또 설사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식이섬유를 잡곡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빈혈이 생겨요. 또 그다음에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새끼들이 이 젊은 놈들이 뭐 좀 많이 섭취하고 영양가를 많이 섭취하고 쑥쑥 자라야 되는데 발육 성장에 장애를 줘요. 왜냐하면 이 식이섬유가 배출될 때 이게 철분, 칼슘 등 좋은 미네랄, 영양소까지 이게 흡착 배출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아새끼들은 잡곡밥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해가 있죠?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주저리 오래 꼭꼭 이렇게 씹어 먹는 이유가 소화장애를 예방하고 잡곡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가능한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50회를 씹어라 100회를 씹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7, 8번 씹으면 벌써 여기 넘어가 있어요. 에이? 씹을 게 없어요. 자, 적당히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할 수 있을 양만큼 점차적으로 늘려야지 남이 뭐 많이 이것저것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잘 소화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 꼭 이해하시고, 그리고 잡곡 이 뭐 콩, 보리, 조콩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소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소화 시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의 불편감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꼭 오래 씹어라. 그리고 이 잡곡에는 영양분인 칼륨 이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음식 조리할 때 이 음식점에 쓸 때 정제염을 많이 씁니다. 정제염의 그 나트륨 이거를 칼륨이 기량작용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은 전부 다 흡착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식 속에 들어있는 칼륨 아시겠어요? 이것이 이 정제염의 나트륨을 배출하기 때문에 생식하시는 분들, 자연식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건강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비법 중에 또 하나가 이 통곡물, 생식을 먹는 이유가 정제염의 나트륨을 흡착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미의 잡곡밥을 섞고 채소 과일을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천천히 오래 먹는 거,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또 하나는 콩팥 기능이 약한 사람도 이 잡곡밥에 잡곡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과 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이거를 조절하지 못해요. 신장 기능이 약하면 생식 먹는 것도 참 불편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 기능이 약하면 단백질 섭취를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왜? 이게 단백질을 먹고 분해 배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BUN이라는 숫자입니다. 그 콩팥의 괸른 기능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잘못하면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 이러한 잡곡밥을 많이 먹으면 고칼륨 혈증이 생겨요. 칼륨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 기능 이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 기능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시겠어요? 음양오행상으로 심장은 칼륨을 필요로 하고 나트륨은 이 콩팥이 필요로 해요.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기량작용. 그래서 칼륨이 많으면 천일염 속에 있는 칼륨이 이걸 흡착 배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일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식하시는 분들은 천일염을 뿌린 이런 음식 조리한 것, 이것이 가장 보약 중에 보입니다. 몸 안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기량작용을 통해서 조절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콩팥이 전부 다 주 이 공장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저칼륨 혈증이 되면 칼륨이 또 너무 안 먹어. 지금 현재 그 뭐 들쩍지근한 거 좋아하고 가공식품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근육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하면 몸이 차가워져요. 그리고 간 기능이 약해져요. 근육이 약화되면. 그 다음에 피로가 누적되고, 그것은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노폐물들, 피로물질인 젖산을 포함해서 피로물질인 노폐물들을 분해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졌다. 그래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정맥을 유발한다. 나트륨과 칼륨의 기량작용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이 많은데 이 잡곡에 인의 불균형도 초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중의 인 수치가 증가되면 고인산 혈증이 돼요. 그러면 이 칼슘과 인의 균형이 또 방해가 돼요. 이게 또 깨져버려요. 그러면 골다공증, 혈관 조직의 석회와 굳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심혈관 위험과 빼다구 관절의 통증을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못이 이 소화장애도 그 다음에 신장 기능도 약한 사람들은 이 잡곡밥을 먹으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질문하신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동양인은 기본적으로 쌀로 밥을 해야 돼요. 그게 60% 이상 돼야 되는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고 간장 담당 질환이 있으신 분은 쌀에다가 보리만 섞으면 됩니다. 이해했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인 사람은 쌀에다가 수수만 섞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위장이 약한 사람은 쌀에다가 찹쌀을 좀 더 넣어야 됩니다. 기장을 좀 넣어도 좋고, 그 다음에 폐대장이 약한 사람은 쌀에다가 현미를 섞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장방광 자궁 난소 이 생식 비뇨기의 기능이 약한 사람은 쌀에다가 검은 콩을 섞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면역력이 약해서 철 따라 감기 걸리고 콜록콜록하고 성질 더럽고 집중력 없고 성격의 기복이 이상 야릇한 사람들,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은 거기다가 쌀에다가
또는 옥수수를 섞어야 됩니다. 이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질환이 없고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 건강한 잡곡배합. 그래서 얼굴이 길쭉한 사람은 쌀에다가 현미, 알겠어요? 쌀에다가 현미, 그 다음에 찹쌀을 좀 섞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마가 넓고 턱이 좁은 사람은 쌀에다가 현미, 검정콩을 섞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동글시리한 사람은 쌀에다가 검은 콩, 보리를 섞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홍서범이처럼 이게 여기 아구리가 나온 사람, 각진 사람, 홍서범이, 그 다음에 또 누구지? 박경림이 같이 그 여기 아구리가 나온 사람은 쌀에다가 보리, 수수를 섞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강호동이처럼 이마는 좁고 여기 아구리가 이렇게 넓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쌀에다가 수수, 찹쌀을 섞어야 돼요. 이제 공통적으로 여기다가 더 섞을 건 없나요? 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입니다. 조. 파란 조가 아니라 노란색 조를 섞어야 됩니다. 노란색 조가 아주 굉장히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해서 사람들이 지금은 그걸 뭐 새 먹이로 주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물론 새도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먹는 게 우선입니다. 이렇듯이 어떤 질환이 있을 것을 치유하는 것은 이렇게 배열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그런 배합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쌀이 60%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잡곡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그냥 보리, 그 다음에 수수, 그 다음에 기장, 현미, 콩, 녹두, 강낭콩,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봐야 그거는 중화됩니다. 효과가 오히려 없죠.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것, 이거 역시도 내 체질을 알아야 됩니다. 체질과 건강 정도를 알고 이 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잡곡 먹고 효과를 정확하게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칼륨과 나트륨의 기량작용 때문에 이러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제염으로 만든 많은 음식들 때문에 우리가 병듭니다. 피가 병들고 혈압이 생겨요. 그거를 흡착, 배출하는 이러한 조절하는 효과가 생식이에요. 그리고 생채식입니다. 그리고 채소, 과일이에요. 이해했죠? 그래서 생식하시는 분들이 그 크리스탈정 소금을 같이 털어놓는 이유가 바로 아주 간편하고 효과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생식과 크리스탈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시는데 보면 알코올과 달콤한 음식, 스테비오사이트, 아스파탐, 인조식품, 가공식품은 칼륨을 줄이는 음식이에요. 우리 몸에 칼륨이 줄면 안 되죠.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칼륨이 부족하면 저칼륨 혈증, 근육이 빠져요. 그 다음에 피로가 되고 부정맥이 유발돼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생식, 칼륨을 보충해야 되는데 이런 칼륨을 줄이는 음식이 알코올, 그 다음에 달콤한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이 칼륨은 물에 다 끓이면 잘 녹아 나옵니다. 한 8, 90%는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에 담궜을 때 그 물을 다 먹어요. 국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조리했으면 그 국물을 다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칼륨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술 좋아하고 들쩍지근한 거 많이 먹는 지금 현대인들은 칼륨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채, 과일, 해조류를 많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일염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칼륨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야채, 김장김치, 간장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이런 것들을 천일염으로 만든 것들이 굉장히 좋은 영양 음식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유는 우유 속에 레티논이라는 성분이 이 비타민 D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우유를 자주 먹으면
골다공증 생성의 원인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칼슘 보충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혈관이 굳어버리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내혈관 질환과 요로 결석이 생성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칼슘 보충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자연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삶의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단일 영양제는 반드시 부작용이 난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잡곡밥도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